한국을 존중한다면서 주한미군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교묘히 압박하는 미국입니다. 미 국방부 자문위원이며 사성장군 출신인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가 최근 중국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거나 미국 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대외 정책에서 미국이 한국에 했던 정서적 정책 기조와 유사성이 많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는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양국 관계를 재조정할 것을 주문하는데 달라진 안보 환경은 다름 아닌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변화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경쟁자를 넘어 적대국으로 삼고 있는데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식 냉전 사고처럼 중국을 대하진 않겠지만 미국 내 반중 정서가 깊어 군사적 긴장감을 당장 해소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전반에 영토를 두고 많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그 국가 중에서 중국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보이는 국가이며 국익을 떠나 언제나 미국 뜻대로 움직였던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시아에서 군사, 경제, 외교에서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정도가 유일합니다. 인도는 국경 분쟁으로 매우 민감해진 상태이고 일본은 미국과 엇박자를 낼 수 없을 만큼 군사에서 종속관계를 보이는 나라이고 1952년 미일 안전보장 조약 체결 이후 지속해온 중국 접경 해역에서의 연합 군사훈련으로 중국이 보기엔 현재나 과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 안보체제를 만들었고 그 군사동맹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한국을 달래고 압박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미일 동맹은 근본적 대상이 중국입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근본적 대상은 중국이 아닌 북한이고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적대국 개념을 중국으로 확장하자는 의견이지만 한국은 이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 못했던 지난날엔 한국 군사력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오히려 막았으며 미국의 이런 조치에도 세계 군사력 강국으로 한국이 부상하고 경제력 또한 선진국 반열에 오름에 따라 미국은 한국 경제와 군사력을 대중국 견제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완곡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처음 겪는 한국의 저항에 곤혹스러워하면서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이라면 지난 경험을 통해 이런저런 해법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은 남북 문제와 종전선언, 전작권 반환, 방위비 문제로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개한 갈루치 대북 비핵화 특사와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는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의 평가는 양국 동맹을 장기적 상호 이익 구조로 보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이익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한미 동맹은 진화해야 하고 진화의 핵심 요인은 중국 변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미국은 한미동맹 유지에 우선 순위를 두겠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속에서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한미가 공동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아시아 전략에 강도와 표현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말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해 애매한 줄타기를 하지 말고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확실히 동참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루치 대북 특사처럼 표현을 유연하게 하는 조야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처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장성 출신 조야 인사들도 많습니다.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벨 전 사령관의 인식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이외의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는 나라 밑으로 종속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미국이 지니는 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국을 벗어난 것이고 이는 상대국 귀하에 들어간 것이라는 위험한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적인 독립국 개념으로 동맹 상대를 보지 않는 이 개념은 언제나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미국이 보호해준다는 말과 미국과 의견이 다를 경우 주둔 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에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는 정책이고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을 지속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정치적인 부담도 미국이 아닌 한국이 져야 하고 한미 간 이견을 풀어야 할 당사자는 그런 이유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에서 보듯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미국이 추진하고 이로 인한 이익이 미국에 돌아감에도 한국은 그런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 되고 미국과 동맹으로서 미국 뜻에 따르는 것이 한국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한국을 보는 것이죠. 반면 이들의 말에서 다른 점도 눈에 보이는데 예전엔 한국을 표현할 때 일방적으로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 퍼주거나 지켜주지 않으면 곧 사라질 존재로 묘사했다면 지금은 한국의 결정에 따라 미국 정책이 영향을 받을 만큼 비중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오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는데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군 철수 문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북한의 위협이 상당 부분 완화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경우 중국과 관련한 미국이 주는 압박 필요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이 압박 수단으로 쓰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 전가의 보도처럼 미국은 그동안 휘둘러 왔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으로선 매우 큰 골칫덩이가 된 것입니다. 국내에도 미국과 같은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미는 곧 반중이라는 공식입니다. 또 친중은 반미라는 공식입니다. 친미는 친미일 뿐이고 친중은 친중일 뿐입니다. 미국이 감싸고 돌며 가까이 지낼 때는 친중이 자랑스러웠다가 어느 날부터 미국이 적대한다고 하여 친중을 갑자기 죄악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반도 남북관계에 대하여 중국과 이견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관계 지속은 미중 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 통일은 미중 이익에 져야된다는 말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정치, 경제, 군사, 외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중대하게 충돌하거나 이익이 극대화된다면 대한민국과 가까울 수 있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미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닙니다. 미국과 동맹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동맹이 소중하고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고 한민족의 안위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기본이 될 때 성립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이익을 쫓으면 오히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가치가 올라가고 인정을 받습니다. 맹목적인 추종은 국격을 하락시키고 한국 정부와 국민을 비하하는 원인만 제공합니다. 미국의 자비를 구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종놈들이나 취하는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한민족은 한민족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